여기 우리 서경별곡이라는 작품에서 여기 했단 말이야, 우리가. 서경이라는 곳을 사랑하지만 임과 이별하는 이 따르겠다라는 적극적인 태도를 여성화자가 보여줬고, 그런데 그 임에 대한 나의 마음을 구슬 목걸이가 바위에 떨어져서 구슬은 깨지더라도 끈은 남는다는 구조를, 내가 혼자 살다가 죽어도 다 모든 게 사라져도 내 마음의 믿음은 남아있다라는 것으로 비유적인 표현으로 표현됐단 말이야. 요 구절이 워낙 유명해서 다른 작품에도 들어있다는 거야. 그건 좀 이따가. 대동강이라는 곳의 이별, 야, 저 다 나온 것 같아. 핸드폰 치고. 대동강의 이별의 공간에서 임이 떠나려고 할 때 사공이 나타나서 임을 태워가지고 배를 건너려고 하니까, 임을 건네주려고 하니까 그런 사고를 원망하면서 임에 대한 의심과 불신, 원망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쵸? 건너편권 새로운 여인을 사랑하게 될 거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고려 석유의 이건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사문보 분연체 페이지로는 183페이지. 어? 왜 스탬프를 안 쳤지? 잠깐만. 끝에 있는데? 네, 저는 이거야. 하나. 이거 얘가 다 비트. 됐어, 이건 다른 애거. 이거는 또 누구야? 초등영어. 자, 갑니다. 연구분이 있다라는 게 분연체. 후렴구와 영구, 고려 속의 특징. 평민층이 작가였기 때문에 소박한 생활과 감정의 표현. 작가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고려시대 땐 구비전승은 입에서 입으로 기록되지 않고 저장됐다가 공중음악으로 수용되고, 이때 아마도 후렴구가 첨가된 게 아닌가. 원래 후렴구 말고 궁중에서 연주되게 적당한 후렴구로 첨가. 알지만 후렴구의 내용은 본래 내용의 내용과 관련이 없다. 구비전승됐던 게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한글로 기록됩니다. 그런 부분이고, 여기에, 자, 서경발곡과 비교하는 거예요. 무쇠로 한 소를 지어다가, 여기 반복. 한 소, 무쇠는 무쇠. 여기 해석 있습니다. 해석 안 줘도 되겠죠? 한 소는 큰 소를 만들어다가, 밥을 짓다 하는 것처럼 만들어다가, 철은 철, 수는 나무. 쇠나무가 자라는 산에다가 히읗 밑으로 내리면 풀어놓는 풀어놓습니다. 노호이다. 그 이는 그 소가 무쇠로 만든 소가 철수산에서 자라는 풀은 또 쇠풀이겠죠? 철초는 쇠풀을 다 먹어야 유덕하신 덕이 많으신 님과 이별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미 나왔지? 불가능한 상황 설정. 여기까지. 산에다가 소를 한 마리 풀어놓고 그 산에 나는 무쇠로 만든 소가 다 먹으면 그때 이별하겠다는 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게 일어나면 헤어지겠대요? 여의야와 지단은 이별하고 싶습니다. 여기 해석 있으니까. 그 말은 이별 거부죠. 이별 거부. 겉으로는 이별을 말하지만 속에는
절대 이별할 수 없다라는 의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반어적 기록절. 경우에 따라 말도 안 되는 표현 아니냐 역설로 말하기도 하는데 반어로 학교에서 가르쳐줬으니까 역설과 반어 둘 다 가능해 얘는. 반어적이라는 거 알아주세요. 여기 구조 서경별곡 이연과 동일합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아마도 구전된 건 아닌가. 워낙 히트 쳐가지고 여기저기 유명한 대목이 끼어 들어온 거지 가사로.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 데 아까 그렸던 거.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칠이니까 끊어지겠습니까? 서리법. 즈문에는 천년입니다. 천년을 외우고 외롭게 곰은 강조. 너다 살아가다 살아간들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끊어지지 않는다. 서리법. 여기도 반복. 여기도 반복. 그리고 얘는 요 내용과 요 내용이 문장 구조가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 뭐랑 뭐랑. 얘랑 얘랑 전체가 이 구조랑 얘 문장의 구조가 같다. 얘랑. 어떻게 해줄까? 요렇게랑 음. 서술형은 뒤에 해설 보고 한번 옮겨 적는 훈련을 한번 해봐. 어. 자, 형식상 공통점 여러 개 연으로 분절. 자, 분연체입니다. 영국은 분절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반복되는 구절 주로 삼음보 세 마디. 무쇠로 한 소를 지어다가 무쇠로 한 소를 지어다 대체로 삼음보입니다. 삼음보를 벗어난 구절이 보여지기도 해요. 기니딴 그치리이까도 이거 삼음보로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니딴 그치리 이까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되는지 애매한 지점은 있죠. 유사한 까닭은 민요 중에 구슬 노래가 있었는데 아마도 사람들이 좋아해서 서경별거에도 사용하고 정석에도 사용했던 것 같다. 혹은 정석가를 지은 사람이 서경별거의 구슬 노래가 마음에 들어서 그것을 여기다 가져와서 사용했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정도의 추정은 가능하다. 서경별곡 됐고요. 나머지는 문제 좀 이따가 풀어보시면 되겠고. 천운사에서 들어가 볼까요? 천운사에서는 자료 없지. 자, 이거 뽑아서 들어가 보자. 잠깐 대기. 우리 둘, 넷, 네 명.
아, 이 단어는 그냥 싹 다 그냥 프린트해볼까? 이 단어? 어차피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래도 상관없겠지? 괜찮다. 어우, 페이지가 너무 많은데? 뭐라고? 조치법? 말의 순서를 바꾸는 거. 어순을 바꾸는 게 조치법. 네, 교과서에 있는데. 아니, 거기 문제가 껴 있어. 아, 교과서에. 근데 어차피 여기 문제를 풀라고 주려면, 아, 그냥 선우세에서만 하자, 그래. 잠깐만. 그리고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그것도 해야죠. 아, 근데 뒤에 평가 문제가 몰려있는데 그것도 좀 풀었으면 좋겠는데, 잠깐만. 쏟아는 평가. 속세로부터 벗어난. 아, 문제 진짜 자습서는 문제 진짜 너무 없다. 그래도 한번 풀어봐야 돼. 둘, 셋, 넷, 네 개, 잠수의 대기. 뭐라고? 생각이 너는 문제 어떻게 푸냐, 만약에 풀면? 그 PDF 파일 줄 수 있으세요? 같이 찍어주고 있나? 자, 요거 나가야 되는데, 얘를, 요건 자습서 문제야, 계속. 그리고 저거 평가 문제집 문제 또 따로 줄게. 그리고 별도의 문제들은 또 찾아서 줄 거야. 잠깐만. 누구야? 운영은 누구? 고2. 그리고, 어, 잠시만. 얘만 하고. 아, 빠지면 얘기되겠나?
갑시다. 페이지 몇 페이지로 돼 있죠? 36, 46.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문학이라는 건 내용과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용에 해당하는 요소들이 이런 것들이라는 얘기고 형식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 이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음. 자, 내용은 그렇게 문학 작품이란 건 그렇게 돼 있고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은 공감하면서 혹은 비판하면서 창의적으로 감상할 수 있다라는 것. 창의적인 건 새로운 해석이나 새로운 생각을 하면서 감상하는 걸 거고요. 비판적은 따지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거겠지, 문제점은. 공감은 작품 속 인물의 언행과 가치관, 주제에 수용하는, 공감하면서 수용하는 것들을 얘기를 한다. 이러든 저러든 수용하는 것들인데 다. 그런 거에 대한 사례로 선운사에서가 있다. 작품 안내 잠깐 보면 애매한 지점이 있는데 이 작품은 꽃이 피고 지는 과정을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과 헤어짐에 대응시켰다는 건 요거 되게 중요한 지점이죠. 볼 때 이러한 걸 우리가 유추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알아둘 게 자연과 인간 사회, 인간의 뭐라 그럴까 이걸 조응 내지는 호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비가 아니에요. 여기에 자연현상은 인간의 것과 딱 1대1 대응을 해주고 있다. 음. 이 작품은 이별을 경험한 화자가 선운사의 낙화, 꽃이 지는 것을 보며 자신의 사랑과 이별을 되돌아보고 그것을 얻게 된 깨달음을 자, 되돌아본다, 성찰. 그리고 깨달음을 절제감으로 드러낸다. 자, 시작과 끝이 같은데요. 완벽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이런 구조와 뒤에 구조가 수미상관을 보입니다. 이게 여기에 구절이 요게 더 추가돼가지고 그렇지 요게 빠지면 어떻게? 유진아, 동아, 유진이 잠깐 껴줘. 살살, 살살. 괜찮아? 여기 같이 가자. 선운사에서. 어떡하니? 잠을 못 잤어가지고. 여기 없다고 칩시다. 여기 없다고 치면요. 요 네 줄의 구조가 안 보이는구나. 네 줄의 구조. 여기 네 줄의 구조가 유사합니다. 그죠? 근데 이 수미상관이긴 한데 여기는 힘들어도 잠깐이더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쉬워도 한참이더군. 내용적으로는 반대되는 내용이죠. 구조는 똑같아서 수미상관이라고 할 수 있지만 피는 건 힘들다. 지는 건 잠깐이다. 잠깐이다. 여기 지는 건 쉬워도 있는 건 한참이다. 그래서 중간의 것들을 떼고 잠깐만 보면 여기를 이렇게 갈까? 네, 다 지워버려. 잠깐만 지워봐. 이렇게 할게. 자, 수미상관이 쓰이면 의미강조, 운율, 끝날 때 여운, 형태적 안정과 통일성을 부여합니다. 전체 작품에.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건 가장 기본이고요. 자,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꽃이 핀다. 피는 것, 꽃이 지는 것. 요게 대응되는 게 사랑이 시작되는 것, 사랑이 끝나는 것. 이별이죠. 애매한 지점이 있습니다. 뭐가 애매하냐면, 그때 보면, 피는 것에 보면요. 피는 걸 뭐라고 얘기하면, 힘들다. 지는 건, 이게 잠깐이라고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거랑 차이를 부각하면, 힘들다는 오래 걸렸다는 뜻이 될 것 같잖아. 동건아, 이거 좀 잠깐 봐줄래? 다시 한 번 보자, 이거. 선운사에서 잠깐만 같이 보자. 요거는 잠깐 멈추고. 이게 힘들다는 지는 게 잠깐이다랑 반대로 우리가 본다면 힘들다는 이게 반대말이 좀 어색해. 잠깐이다의 반대말로 받아들이면 힘들다는 오래 걸린다라는 뜻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힘들다의 반대로 보면 잠깐이 아니라 쉽다라고 들어갈 것 같아. 그러면 아무리 봐도 피는 건 오래 걸린다라고 들것 같은데 이연에서 그걸 완전 뒤집어 버려. 그대가 내 속에 피어날 때처럼 있는 것 또한 순간이면 좋겠네. 그럼 피어날 때도 뭐였어? 순간이었던 거야. 그대가 피어나는 거거든요. 꽃이 피는 거잖아요. 그대를 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할 때 피는 게 순간입니다. 근데 힘들어요. 근데 힘들다는 오래 걸렸다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 맞는 것 완전히 대칭적으로 써주면 참 좋았겠는데 조금 달라. 뭐냐면 사랑은 힘들다. 얘는 꽃이 피는 건 힘들다. 그런데 꽃이 피는 건 순간이래. 그 다음 연애 보니까. 자, 꽃이 지는 거 어때? 잠깐인데 지는 건 쉽대지?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매칭. 꽃이 지는 건 쉬워. 잠깐이야. 얘도 순간이야. 순간의 적. 꽃이 핀다. 사랑의 감정을 갖는다는 건 힘들긴 힘든데 한번 그 사람, 누군가에 대한 사랑을 가지게 되는 순간은 순식간에 생긴다. 순간에 생긴다 해서 그래서 힘들다고 해서 오래 걸린다는 뜻이라기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골고루 쳐다볼 틈 없이 입 한번 생각할 틈 없이 얘는 다 잠깐이라는 걸 강조해 줍니다. 아주 잠깐이다. 요거 반복을 통하면 시어는 특정 단어가 반복됐다는 얘기고요. 이덕은 마침표 찍을 수 있으니까 얘는 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율을 형성해요. 그건 없어요. 그대가 처음에 내 속에 피어날 때처럼 있는 것 또한 그렇게 순간이면 좋겠네. 피어나는 것도 순간, 지는 것. 그리고 사람의 관계에서는 요 관계도 있지만 이별 후의 잊음. 그 잊음은 오래 걸려 순간에 끝나. 순간이면 좋겠네여서 소망이지 바람이야. 그렇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된다?
한참 걸린다. 오래 걸린다. 근데 왜 빨리 끝나길 바래? 그에 대해서 고통스러우니까. 이별 후의 그 고통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에 대한 고통스럽기 때문에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바람. 맞아요, 바람. 자, 멀리서 웃는 그대여, 산 넘어가는 그대여, 그대여, 그대여 영탄법입니다. 떠나가는 이별로 인해서 이제 멀어져가는 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지만 잊혀지진 않는 영영, 아주 오랫동안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지워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작품에서의 사실적 진술을 보면 사랑의 시작은 순식간에 시작했지만 그 끝남도 순식간에 끝나서 너무나 허망한 거지. 잠깐이더군 허망한, 허탈한. 그렇게 힘들게 피어낸 사랑이 그렇게 너무나 손쉽게 순식간에 끝난다라는 게 너무나 허망한데 그럼 그렇게 끝난 것처럼 순식간에 끝난 것처럼 이별 후의 고통도 기억도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는데 오래 걸려서 고통스럽다는 표현입니다. 자, 잠깐과 순간은 같은 의미, 한참과 영영은 반대되는 의미. 꽃이 지는 건 잠깐이고 순간이지만 있는 건 오래 걸린다. 이때는 이별에 대한 얘기, 여기에는 잊음에 대한.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봤던 내용 그대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 사랑을 느끼는 것 자체는 순식간에 일어나지만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건 힘들다. 그리고 순식간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힘들다 정도로 이해하시고 아무나 사랑하진 않잖아. 음. 그러니까 힘들게 사랑을 가지게 되는데 그 사랑을 가질 때만큼은 순식간에 우리가 사랑하게 된다. 하지만 지는 건 이별은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나고 하지만 그 이후의 고통이 너무 길다. 자, 이더구는 종결함이 틈없이는 쉬어 뭐하는 그대여는 문장 구조 정도를 받아들이시면 이것들을 통해서 운율과 분위기를 형성하고 감정 절제는 좀 애매한데 그냥 그렇게 알아둡시다. 반복했다고 해서 감정 절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솔직히. 좀 그래요. 깨달은 뭐뭐더군이 깨달음이죠. 아쉬움과 안타까움에 대비. 자, 피다 지다 힘들다 쉽다 잠깐이다 한참이다 대조적인 건데 얘네들의 가리키는 게 A로 다 같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피는 것 사랑, 힘든 것 사랑 시작되는 거야. 잠깐인 건 이별인 거죠. 그쵸? 지는 거 쉬운 거 이별이고요. 이렇게 이렇게 의미하는 말은 얘는 이별 후에 고통이 잊어버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얘기.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것들은 되고 이별에서 고통스러워서 빨리 잊어버렸으면 그 고통이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을 드러내는 작품이 된다. 대비되는 표현 있고 표현의 효과 별거 없습니다. 요거 했나요, 머누이? 할것 같습니다. 근데 서경별곡이 아까 정석가가 무쇠로 큰 소를 지어다가 이제 너 공부해도 돼. 음.
새나무 산에 놓습니다. 그 새 풀을 다 먹어 뭐 이별하겠습니다 나왔잖아. 반어법이거든. 이것도 반어법. 그럼 무조건. 자, 이전노라는 무조건 반어입니다. 여기 이전노라의 반복을 통해서 의미 강조와 반어의 반복을 통해서 실제로는 잊지 못하고 그거 있는. 잘하는 그래. 결코 잊지 못하는. 찾으시면 상황 가정입니다. 지금은 이별, 현재 상태는 이별한 상태예요.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나를 꾸짖으면 무척 그리워했지만 잊었노라. 이제는 믿을 수 없어서 잊었노라. 이거 다 뭐예요? 원망. 이별에서 찾아오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 임에 대한 기다림. 기다림과 원망의 감정이 함께 있는. 제목 먼 일. 그 언젠가 그때 잊었노라. 오늘이랑 어제나 오늘은 잊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언젠가 당신이 찾아오는 그날 나오면 그때 나 잊어버렸다고 말할래. 그때까지는 잊지 않는 거죠. 네. 먼 후일의 화자는 당신을 먼 후일에야 잊겠다 하지만 잊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인다. 이게 바로 뭐야? 반어적 태도죠. 먼 후일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과 변주, 삼음보의 율격, 삼음보 여기. 그래도 당신이 나오라. 뭐 이거 그냥 보이죠. 이전노라는 반어적 표현의 반복. 점층적, 점점 강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움을 강조. 그 정도 봐주시고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희들도 내가 평가 문제들, 네, 문제도 뽑아줄게. 네, 잠깐 쉬어도 됩니다. 네 명. 부분 뽑아주기 귀찮으니까 한 방에 뽑을 거예요. 1, 2단은 통째로 뽑아드릴게요. 그리고 4단원도 뽑아드리죠. 4단원도 통째로. 음, 모른다는 했으면 물어봐, 동강아. 요거 얘네 뽑아준 다음에 진도 나가자. 혹시 4단원 너무 많은데.
음, 건너뛰고. 학원 갔다 왔어? 학원 갔다 왔어? 정신 못 차려. 다시. 동화 보자. 너 장마 가지고 있어?
할까? 네? 아니요. 네, 영화 있어요. 영화가 피해서. 그냥 제가 인기를 봤는데 나올 때 나는 정말 읽었어? 그래서 이건 좀 어디서? 장마는 우리 한번 일부 본 적이 있어. 가보도록 할게요. 거기 페이지 몇 페이지로 나오지? 20이요? 자, 서사 종류, 갈래, 허구적 이야기로 인물 간의 갈등을 다루는 겁니다. 이 작품은 6.25 전쟁을 배경으로 시대적 배경이고 어린 서술자인 나의 시각 1인칭 시점이에요. 이건 관찰자 시점이 맞겠습니다. 뭐 주인공 시점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상관은 없어요. 서술자가 어디 있다? 작품? 음. 얘네도 읽게 했으면 좋겠는데 같이 정말은. 아, 봅시다. 한지에 발생한 이념 대립의 화해와 과정. 이게 주제예요. 자, 나이 어린 서술자를 내세운 효과는 사건을 있는 그대로 전달한다. 첫 번째 특징. 이념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다룬다. 왜? 어린 나는 이념에 대해서 모르니까. 줄거리. 장마가 시작되어 계속해서 비가 내려. 제목의 의미가 어떤 거냐면, 첫 번째, 계절적 배경. 자, 두 번째, 사건의 시작부터 끝. 자, 세 번째, 어, 실제보다 더 힘겹게 느끼게 하는 날씨에 해당이 돼요. 봅시다. 장마가 시작되기 위해서 비가 내리고 서술자의 나의 집에는 외할머니와 작은 이모가 피난을 와서 살고 있고 나의 삼촌, 외할머니, 작은 이모, 나의 삼촌은 빨치산이 되어 북한군 산으로 떠났고 외삼촌은 국군 소대장 남한군이 돼서 전선에 서로 서 있다. 할머니, 외할머니는 예의를 지키며 원만하게 지냈으나 자, 되게 중요한 충격적인 사건 외삼촌의 전사. 보면서 심한 갈등 상태에 빠지게 된다. 아들 잃은 외할머니가 빨치산들이 숨어 지내는 산을 보며 저주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다른 가족들은 삼촌이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할머니만은 아들이 살아있다고 믿는다. 이때 외삼촌이 아니라 삼촌이에요, 삼촌. 할머니 이런 믿음은 아무 날 아무 시에 아들이 돌아온다는 점쟁이의 말. 이게 또 핵심이죠. 얘는 더욱 굳어지고 할머니는
가족들 들볶아서 잔치 음식을 마청하는 돌아올 아들을 맞을 준비를 한다. 그것이 사랑인 거죠. 이게 이 작품이 뭐냐면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이런 대립에 원래 가족이어서 잘 지냈다가 직접적인 이유는 뭐예요? 그렇지. 외삼촌이 죽고 결국 이 둘이 저기 하는 건 갈등의 원인은 모성애죠. 자식에 대한 사랑. 그런데 이들의 음, 그 직접적 근본적인 이유는 이념 대립이. 요 모성애는 이렇게 지우자. 괜찮아. 이념 대립이 근본적인 갈등의 근본적 원인. 직접적 원인은 뭐야? 외삼촌의 죽음. 그 정도로 봅시다. 자, 문제 풀어봐, 얘들아. 네. 응? 응? 이거요. 응. 아, 적어줄게, 저. 뽑았어. 거기에 있는 문제 적고, 나서 보는데. 아니 무슨 문제가 아 난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 아니 문제 줄 수 있어서. 그, 작년에 모든 문제 그냥 이번에 다 주시는 거 아니지? 아, 자료를 구하기 위해서 공분서주하면서 와 이거 말고 찾아서 줄 수 있어. 아니 거절해도 될까요? 거절해도 될까요? 너희들의 거절의 자유가 없다. 아 기본 더 심해가는 일사. 일사 맞지? 이름이야. 이는 일단 시험범위 안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이가 안 들어. 아니야 1, 2, 2까지 있어 1에 아. 맞아. 2 있어. 응. 그 승혁이는 내가 내일 나오니까 내일 와서 문제 받아가서 문제 더 풀어. 네, 응? 자 봅시다. 이런 관계에서 이 사건은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삼촌이 오지 않고 누가 옵니까? 구렁이입니다. 그래서 구렁이의 상징적인 의미. 구체적으로 읽지 않아도 되죠? 중요한 부분만 건드릴게요. 자,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우리 집에 구경을 왔어. 왜? 이 시간에 아무 날 아무 시에 삼촌이 돌아온다는 점쟁이 말을 믿고 잔치 음식 준비한 게 소문이 났기 때문에 동네에 사람들이 구경 삼아 온 거야. 진짜 삼촌이 점쟁이의 말처럼 살아 돌아오는지. 그렇게 있는데 뭐 하고 있어? 그 시간이 돼도 안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실망해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음, 개 이름이에요. 집에서 키우던. 그러면서 뭐해? 대문 쪽을 향해 으르렁거리는. 근데 이게
음, 상황 변화를 알리는 계기가 되죠. 거기에다가 함성 소리. 봤더니 아이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가까이 오는데 걔네들이 뭐해? 저보다 입을 벌리고 크게 한 조무래기 팬들인데 돌멩이와 나뭇개비. 너네 심심하면 이거 들어도 돼. 혹시라도 시험법이 들어갈지도 몰라. 우리 집 대문에 들어오는 거. 망설이는 동안 아이들은 무기를 손드는 거푸 기세만 올리고 돌팔매질을 하고. 이 돌팔매질이 못 볼 거면 꿈틀꿈틀 기다란 것이 거기 있었어. 사람보다 큰 한 마리의 구렁이 드디어 나왔어. 이 구렁이가 여기에 구렁이의 의미가 있을 텐데 여기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구렁이는 두동강 났다는 건 꼬리 쪽이 거의 두동강 났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게 아니라 삼촌의 현신. 억울하게 죽으면 구렁이가 되어 태어난다는 미신이 있었어. 이 구렁이가 관련된 건 또 민족적인 보편 정서. 우리 민족이라면 그런 무속 신앙을 다 가지고 있어. 무속 신앙, 샤머니즘. 이런 무속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한 민족, 한 가족이라는 뜻이야. 요런 것들. 이해됐니? 네. 죽은 삼촌이기도 하지만 두동강 난 건 상처 입은 우리 민족이기도 해. 거기에 던져지는 나뭇개비와 돌멩이는 우리 민족에게 가해지는 시련. 됐어? 구렁이. 구렁이는 요건 아이의 시선. 나도 돌팔매질 했는 거 똑같이 헛가는 달려와서 지게작대를 잡고 쳐 죽이려고. 그때 외할머니가 팔을 움켜쥐고 동시에 째지는 듯한 비명 누구예요? 할머니가 마루 위로 고꾸라지는 그냥 할머니 기절한 겁니다. 혼절. 왜요? 어, 직감한 거죠. 자, 구렁이로 인해 자식 삼촌의 죽음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거. 구렁이의 출현으로 난리가 났고 할머니가 졸도했고 막 수족을 막 주문해서 하는데 그 정신없는 가운데 끝까지 냉정을 잃지 않는 사람은 오로지 외할머니 혼자뿐. 자, 일단 사람들을 이제 몰아냈고 구장어른과 진군의 아버지의 도움으로 사람들 다 모조리 내쫓고 그러는 사이에 구렁이는 감나무 가지에 이렇게 날름거리는 모습. 자, 꼬리무늬 거집한 동강날짜를 상에서 뭔가 움직이는 건놀고 있는, 따로 놀고 있는 상처 입은 우리 민족의 상징합니다. 남북으로 분단된 한반도 혹은 우리 민족, 돌멩이의 나뭇잎이 우리 민족에 가해지는 시련, 고난, 할머니는 고함을 치고요. 할머니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사투리 씁니다. 현장감.
이런 것들을 부각하죠. 아이고, 이 사람아, 누구 얘기하는 거야, 결국? 구렁인데 누구 대하 뜻이 하는 거야? 외삼촌이 아니라 삼촌. 외삼촌은 자기 아들이게 돼. 삼촌으로 대하는 거죠. 음. 그래서 욕을 하고, 자네 가야 할 곳으로 가소. 자네 가야 될 곳은 당연히 저승. 여기는 이승. 보통 먼 길이 아닌데, 자네 놓친 양반, 할머니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꼭 산 사람을 대하듯 조용조용히. 왜? 이런 무속신앙 때문에. 꼼짝도 안 해. 그러다가 어떤 아낙네 정보 제공하는 여잔데, 엑스트라 정도겠죠. 머리카락을 태우는 묘방. 냄새를 피우면 된다. 그런데 왜 굳이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얻으러 가죠? 모친. 할아버지, 삼촌에겐 할머니가 부모잖아요. 자, 혈육의 정 때문에. 엄마의 사랑을, 엄마의 채취라도 맞고 떠나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작품은 어린아이의 시점과 어른이 된 나의 시점이 섞여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어떤 표면적 관찰은 아이의 시선으로, 좀 깊이 있는 해석은 어른인 나의 시선으로 언급하는 부분이 있죠. 할머니는 거의 시체나 다름없이 뻣뻣이 누워 있었고 찾아왔고 해서 머리카락을 받았고 그 머리카락을 줬더니 할머니한테 다시 왔더니 이렇게 냄새를 태우는 것에 대해서 먹을 거 정성 들여서 만든 음식 앞에 차려놓고 불에 태우는 겁니다. 그럴 때 눈앞에 오르는 그야말로 희한한 광경에 놀라 사람들은 저마다 산소를 넣었다. 꿈쩍도 않았던 게 풀리면서 떨어지고 하면 다가오는데 길을 터주고 떠나가게 하고 그것 구렁입니다. 자 여기 할머니의 머리카락 뭘 상징한다? 할머니의 모성애 구렁이의 원한을 풀어주는 매개체 머리카락 태운 냄새 할머니의 채취 모자 사이의 정 이런 거죠. 그게 뭐야? 잘 먹을게. 뜨거, 뜨거. 자, 그리고 갑니다. 그리고 가요. 떠나갔어요. 나는 그것이라고 얘기해, 계속. 구렁이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도 없고, 삼촌이라고 바로 얘기하기도 어렵고, 나는. 그런데 할머니는 자꾸 삼촌을 대하듯이 얘기합니다. 이 사람아 잘 가라고. 성님은 누구냐면, 나의 아버지야. 다 맡기고, 잘 가라고. 떠나보내고요. 자, 무속신앙 나왔어요. 두 할머니가 화해하는 매개체가 됩니다. 특히 여기 구렁이. 삼층의 현실이 아니라 현신입니다. 상처 비극 극복 이런 것들 얘기한다. 너가 마지막 결말 의원 모셨고 깨어났어. 갔냐? 삼촌 걱정하는 거야. 깨어나셔도 다 얘기해줬어. 고모가. 고모면 할머니의 딸이겠죠. 다 얘기해줬어. 요약적으로.
중간중간 빠진 건 나의 엄마가 다 보충 설명해 줬고. 그리고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큰 방으로 모셔오도록. 한 달에 이렇게 처음 있는, 한 판 싸우고 나서 처음 있는 큰 방 출입. 이게 다 뭘 의미한다? 갈등 해소를 암시한다. 각방을 쓰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손을 맞잡습니다. 이것도 화해. 할머니는 되게 감사해 합니다. 자기가 해야 될 걸 왜 할머니가 해줬다는 거여서. 야한테, 사부는 사돈이란 뜻이에요. 야는 나의 고모, 할머니의 딸이죠. 걱정하니까 위로해주고, 대번에 기운이 깔아주고, 또 기절하고, 계속 기절합니다. 다 토하고 먹은 거. 자, 오락가락하는 정신 차렸다, 기절했다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요. 대소변도 가리내지 못해서 있었던 가다가 꼬박 일주일을 더 버텼다. 이렇게 안에 있는 아들은 누구냐면 나의 아빠, 밖에 있는 아들은 삼촌. 그런데 결국 그렇게 다 타버린 촛불이 쓰러지듯 눈을 감았다. 비극으로 끝납니다. 긴 일생 가운데 먹지도 자지도 않고 놀라운 힘으로 며칠 동안 식구들을 돌보아대면서 삼촌을 기다리는 그 짤막한 기간이 사실은 꺼지기 직전에 마지막 한성을 확 타오르는 불꽃의 촛불에 찬란함과 맞먹는 할머니에겐 가장 자랑스럽고 행복에 넘치던 시간이었나 보다. 요 해석 부분, 안에 있는 아들보다부터 요 분이 어른의 시선이 나타나는 겁니다. 엔딩 부분. 돌아가시는 자리에서 할머니는 내 손을 잡고 내 지난 날을 모두 용서했고 나도 마음속으로 할머니를 모든 걸 용서했다. 이게 뭐냐면 형사가 나한테 초콜릿인가 사탕 같은 거 주고 과자 같은 거 주고 삼촌이 어디 있는지 북한군이잖아. 물어보는 것에 사실대로 다 말해가지고 욕을 엄청 먹었거든. 할머니한테 앞에 줄거리는 없지. 그 욕 먹었을 때 나는 그 할머니를 원망했었는데 그 모든 걸 용서했다. 정말 지루한 장면이다. 이거 중요합니다. 사건이 끝났다는 얘기를 하고 장마는 6.25 전쟁을 상징하는데 정말 지루한 장마였다는 장마가 끝났음을 얘기를 합니다. 갈등과 대립의 해소 가능성, 6.25 전쟁의 종결을 암시하면서 끝난다. 되겠니? 요거 최대한 문제 풀어보세요. 가져가셔서. 내가 뭐 줬지, 그거? 그럼 여기까지 합시다. 그냥 가져가요. 위에 여기에 적어도 있어. 지금 뭐 봐요? 상처도 있고. 자, 승효가 여기까지 했으니까 내일 와서 문제 받아가. 네.